지방의 유서 깊은 천년고찰. 그런데 이곳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11시간을 녹음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선생님은 내가 완전히 오백입니다. 주고받고 이제 폭력 행사가. 추문에 더하여 폭행 사건까지.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 지금 했구나 그 짓을. 신도들은 분노했습니다. 추문에 휩싸인 사찰. 신도들 간의 갈등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천년고찰에서 들려오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들, 그리고 수개월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사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지방에 위치한 유명한 사찰. 이 사찰을 둘러싸고 최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 제보자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실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말하기는 그런데 절 내에서 예. 절 경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예. 났는데 너무 바깥에 진짜 타종개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예. 우리가 부끄러워요. 한꺼번에 장막이 뭐 확 걷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래 듣다 보니까 모든 게 연결이 돼가 있어요. 추문과 더불어 제기된 각종 의혹에 신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우리 신도들 충격이라고 하는 걸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사를 잃었다 하는 심정이 병이 날 정도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만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절에서 이러니까 스님이란 호칭을 붙이기가 정말 그 말이 안 나와요. 이 일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다는 신도들. 주지 스님과 관련된 추문은 작년 12월경부터 지역의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수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사들도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지역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추문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협박과 같은 사실들이 더 놀랍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맞거든요.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스님이고 로 협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회대님이 아무런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틀리다 그러면 부정을 했을 테고 네.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님의 협박에 대한 아무런 긍정 또는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신도들이 사찰을 찾았습니다. 믿기지 않은 일들이 사실인지 주지 스님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계십니까? 스님. 계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제가 전화를 하면은 스팸 처리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주지 스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변명이든 해명이든 해달라고 했잖아. 찾아갔거든. 그런데 피하고 만나주지를 않아. 여기까지. 그래갖고 이게 결국은 여기까지 왔네. 이게 지금 몇 달째인지 모르거든요. 그랬겠네. 자격이 없어. 나가라 이 말이 나가라고. 그때 다가오는 트럭 한 대.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지금 주지스님이 안에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시냐 추모신데 시간 낭비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요 부처님 앞에 참여하시면요 어디다 도움이 됩니다. 신도들을 말리던 사찰 관계자가 자리를 떠납니다. 사찰 안에 주지 스님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 스님 좀 뵈러 왔죠. 사람 아닌 사람하고 얘기 안 해 나가. 아니 내가 사람이 아니에요. 스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예쁘다 하지 마 시끄러워. 내가 못 가더라니까. 아니 나가는 건 우리가 알아서 나갈게요. 신도들은 스님으로부터 명쾌한 해명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쌀쌀한 반응과 문전박대였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신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찰 앞에서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찰 앞에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저희 불자들은 그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다고 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시위까지 하게 되는.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지난달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제 봉사자들이 네. 와가지고 이제 교대로 이제 이렇게 20분씩 서 있고요. 네. 그러던 과정에 20일 날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폭행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신도와 주지 스님 측 신도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네요. 네네네. 얼싸게 중들한테 쏘지 마요. 사람을 막 치는 거야. 뭐야. 예, 사람을 막 칩니다. 정말 입 다물어요. 왜 그래요? 시위하면 죽겠어요. 시위하는 거 보살이 왜 그들의 쪽을 말고 보살이 할 수 있는 문제야? 넌 누구야? 나는 불자야. 급기야 스님과 신도가 몸싸움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구하던 사찰은 추문과 갈등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한 사찰 안에서 추악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신성한 사찰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신도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이런 사건들에는 스님들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지 스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사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지 스님에게 제기된 추문은 도대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스님이 밤에 저녁에 11시간을 스님 방에 녹음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녹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녹음기에 주지 스님 추문의 진상이 담겨 있다는데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스님이란 분이요. 예. 3번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녹취 파일을 들은 내용이나 직접 들어봤다고? 예. 당시 녹음 파일을 들었다는 스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촬영하지 마세요. 아니 왜 웃는다고? 촬영을 했잖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오랜 설득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2월 초순쯤 돼가지고 부처님이 자기한테 선물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자기를 못 쫓아낸다.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그게 네, X파일이야. 이 스님은 A 스님이 직접 녹취 파일을 들려줬고 그 안에 주지 스님의 추문이 담긴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멀리서 잡았기 때문에 소리가 잡음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한 며칠 있다가 돈을 150만 원을 주고 녹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녹음을 제거한 또 USB를 또 꽂아서 또 돌려주는다. 잡음이 제거된 녹취까지 수차례 들어보니 추문의 당사자가 주지 스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했구나 그 짓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주지 스님 관련 추문 의혹. 본인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지 스님이 제작진을 보자 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이 KBS 제보자들 팀에서 나왔습니다. 억울한 심정도 있으실 것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니까 대장입니다. 스님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얘기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내요. 아유. 난 주지입니다.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센터를 들어보세요. 반대편 입구로 급하게 달려가 봤지만 스님을 만나지 못해 결국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직 제철 직원이에요. 주지 스님 좀 돼요. 안 계시는데요? 이거 앞에 이렇게 아니 아까 좀 공연 나오는데 안 계시다니까요. 달려가 나하고 같이 들어왔다고. 우리 주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럼 때문에 와서 이러니까. 왜 그러세요? 주지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 카메라 놔두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세요. 주지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고 억울하신 점이 있으실 거고. 대학에서 좋고 왜? 근데 여친은 너도 없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저 만나러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지 스님이 통화하고요. 들어가시면 그때 오세요. 제작진은 주지 스님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지금 뭔가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자기가 자신이 이 자리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또 정식으로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요청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주지 스님 추문 관련 녹취를 한 당사자인 A 스님. A 스님을 만나 진실이 무엇인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집은 비어있는 상황.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A 스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진실 규명이 안 돼 커져만 가는 스님들에 대한 의혹. 추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님과 스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예. 지금 녹취가 돼 있다고요? 예.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 내용이 녹음이 된 협박을 했습니까? 네네. 두 스님 간 오고 간 대화 내용을 들려주는데요. 제가 스님을 모시고 살아왔는데요. 스님 모두가 대중들이 유사라 생각하고 예? 참 훌륭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본 스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스님은 말을 좀 함부해요. 지난번에 문자도 그렇고. 예예. 그 스님이 요거 알면 상식 있으면 자 이거 밤 11시 이후에 도량에서 방에서 하입니다. 그래요? 언론이나 호법부나 나 모든 거를 다 각오하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요? 언론에 검증도 받았고요. 세팅도 다 됐어요. 그래요? 예. 그래. 뭐 일단은 스님 말을 좋다. 그렇다 치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교구를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스님 같은 위선자를 내가 지금까지 참고 봤는데 더 이상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스님은 내가 완전히 옷 뺏깁니다. 확실한 증거가 뭔가 없으면 그런 협박을 못 해요. 그런데도 줄기차게 그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만 한마디도 못 해요. 그런 부분들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스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한계에서 치고받고 이제 폭력 행사가 주어지죠. 신도들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지를 방문을 해서 안 만나줬어요. 안 만나줘서 사안으로 공문으로 해서 좀 만나서 이 해명을 해달고 해명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위를 할 수밖에 가지다. 아마 그렇게 해서 폭력 주지 물러가라고 1인 시위가 시작된 거죠. 아, 예. 당시 신도들의 1인 시위 현장에 주지 스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한번 이리 와봐. 앉아봐. 나하고 얘기 좀 해봐요. 얘기 좀 하자. 누가 시켰는지 한번 녹음 할게. 내가 이리 와봐요. 치워주세요. 한동 라는 곳에서 이제 합의를 봅니다. 제가 이제 확실하게 된 건 뭐냐면 그 먼저 가서 녹음기를 또 설치해요. 그래갖고 둘이가 합의하는 내용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그걸 다 녹음을 합니다. 그것도 저에게 들려줘요. 신도들이 협박과 거래를 의심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문학관 관장을 날다오, 뭘 해다오 이렇게 이제 내세운 이제 그게 합의문이 있어요. 문학관을 국비,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해놔놓고 거기 인사는 군이 일단 이제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관장 임명을 할 수 있는 건 주지가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줄기차게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스님이 주지 스님한테 요구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요구가 거의 다가 들어줘요. 의혹을 더 증폭시킨 건 실제로 A 스님이 해당 문학관의 관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이 확보했다는 두 스님의 합의 내용에는 해당 문학관의 관장으로 임명해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약 12가지에 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B 스님은 이 과정에서 두 스님 간에 난투극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7월 15일 날 저에게 갑자기 이랑 난 투극했음? 이런 문자가 떴어요. 무엇이 이 두 스님을 난투극까지 하게 한 걸까? 나는 스님하고 이제 협상하면서 뭐 말로 이제 좀 싸웠나 보다. 그래서 생각해갖고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난투극 또 무슨 난투극 말로 했어? 그러니까 진짜 사왔대.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어디요? 그러니까 병원이래. 이걸 갖고 이제 또 주지하고 또 싸웠으니 이건 이제 완전 사달이 난 거잖아. 사건 당일 스님은 병원에서 A 스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데요. 커피차를 몰고 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 있길래 이제 응급실 찾아갔죠. 근데 누워있는데 보니까 이제 눈에 이제 멍이 좀 가있고 입술도 멍이 좀 가있고 안경은 이제 깨져있고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거야. 진단서를 뗐는데 전치 10일이나. 이런 폭행 사건에 대해 두 스님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스님이나 스님은 두 분 다 싸운 적이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두 분이 병원에 간 거를 뭐 제가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이 진실을 지금 밝혀내 놓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7월 15일 응급실에 오셨고 엑스레이랑 CT도 찍었고 안면부 포재성 손상 긁힌 자국이라고 적혀 있고요. 예. 등에 긁힌 자국. 성형외과, 정형외과 진료 보셨고요. 상해 진단서 발부받아가 열흘분을 10일을 발부받아 가셨습니다. 난투극 관련 스님과 신도들의 주장은 사실인 걸까? 당시 주지 스님이 입원했다는 병원을 찾아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말씀 좀 드리는데요. KBS에서 취재를 나온 건데요. 지난 그 7월 15일에 공사의 그 주지 스님 계시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던가요? 네. 기억하시는데 제가 그게 요즘에 깜빡이 개인적으로 인사가 됐다 보니까 실제로 얘기할 수 없다. 제가 그런데 지난 1월 A 스님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마음상이 종교들에게 가슴을 이 저로 인해 그동안 나온 모든 얘기가 크게 훼손나는 예수님에게 죄송함과 저희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사죄드립니다. A 스님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모든 의혹은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지 스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이 사건을 몽땅 뒤집어 쓰고 이 모든 사태가 본인이 했다라는 걸 뒤집어 쓰면서 대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1월 11일 날 부동산 매입한 자료입니다. 갑작스런 입장 변화와 A 스님의 부동산 구입,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추측건데 대가를 받고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 스님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주변의 땅을 동시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B 스님이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내가 그때 마지막 갔을 때가 10월 말 정도 돼요. 그때 그 스님이 자기 집 산다고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스님은 말통령을 살았어요. 신도가 스님한테 절도 아닌 거의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줘가지고 집을 사게 한다? 근데 다음에 또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누나가 사줬대. 그 다음에 홈업에서 조사받을 때는 아는 지인이 사줬대. 근데 이번에 또 마지막에는 뭐냐면 거제도에 있는 비구니 스님한테 돈을 빌려서 샀대. A 스님의 부동산 매입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스님한테 문자가 왔네. 하지만 A 스님은 비대위 측이 제기한 부동산 매입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취재하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제가 오해된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서 가장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종단에서 제가 서로가 소명 관계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는 처벌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분들은 주지 스님이 물러나면은 자기들이 비대위 측의 스님들이 주지로 가면은 주지로 선출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에 따라
따라서 자기들이 현재 몸담고 있는 절이나 예가 있는 절 주지스님이 계속 그 절을 지킬 수 있으면은 임기가 지키면 그에 따라서 뭔가 자기들에게 뭐 어떤 식으로든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신도 측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땅 매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땅 매입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종단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모든 서류를 다 갖춰서 했고 자금을 출처 집행 내용 그런 것 모든 거 계약 관계 다 했죠. 토굴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부동산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복행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종단에서도 아니 저쪽에서 의혹을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억울하고 나도 어쩌면 피해자다고 나는 내가 항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스님의 해명에도 신도들의 의혹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스님으로 보면은 자기가 기자회견했는 것만 봐도 파렴치범이잖아요. 지 욕심에 의해 갖고 뭐 그걸 모함하고 뭐 오만 그 파렴치범한테 천문학관 관장을 주지가 아직도 맡겨놔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자기를 했으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죠. 사찰을 뒤흔든 추문과 의혹들. 수천 명의 신도들이 진실규명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종단에 제출하고 겨우내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사태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주지 스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찰 쪽으로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는 상황. 다시 한번 사찰을 찾았습니다. KBS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만난 사찰 내 다른 스님으로부터 주지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스님을 믿죠. 믿는다. 그분의 품성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킨들은 100% 없다. 주지 스님이 좀 청정하셔요. 술, 고기, 담배 예치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요즘에 그런 스님 찾기 힘들죠. 주지 스님은 절대 추문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내놓으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끄러운 사태가 그냥 하루 만에 일단락되고 당신도 물러나겠다 그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훼손한 사람이 이 율법을 전체를 훼손하는 분이 주지를 한다면 책임져야 한다면 저는 그게 근거 사실이라면 그분이 물러날 때까지 곡대를 끊고 죽을 자신도 있습니다. 해당 사찰의 추문에 대해 종단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이 관련돼서 저희가 후법기관이 따로 있어서 후법부라는 곳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결론은 언제쯤 나실 예정이세요? 날짜는 정확하게 이게 뭐 절차가 그냥 뭐 한 사람의 내용만 가지고는 계속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조금 날짜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갈등이 깊어지며 사찰에는 고소 고발이 여러 건 오가고 있다는데요. 저희 조금 지금은 고소 고발이 그런 좀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게. 고소건이 좀 여러 건이실 거예요? 그렇죠, 좀 여러 건 됩니다. 진행되는 사건도 있고 또 고소 고발 경제 도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결론 난 사건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사찰에 떠도는 믿을 수 없는 추문, 의혹이 불거진 지 수개월. 하지만 아직 당사자들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비대위는 6천여 신도의 탄원서를 종단에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도들 앞에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1인 시위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불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대한불교 총무원에서는 귀담아 주시기를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단 차원에서 아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고 또 그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날이 좀 아마 머지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3월 19일 종단에서는 A스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제적이라는 엄중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각종 의혹들로 얼룩진 천년고찰, 하루속히 진실이 밝혀져 예전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제보자들에서도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사찰 안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논란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처럼
정말 사찰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사자 스님들의 주장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음해에 의한 누명인지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사이에 천년의 역사를 지닌 이 사찰을 둘러싼 상처는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불교 종단에서는 하루빨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사찰을 둘러싼 스님들과 신도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